오바마 행정부 때 부장관 진의 박근혜 정부와 대북 제재 공조 전문가 과거와 상황 달라 전략적 인내 회귀하지 않을 것.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수장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외교 당국은 블링컨이 한반도 문제 등 한미 현안을 오래전부터 다뤘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탁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장관을 지내며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과거 기조를 유지할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지 주목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링컨 전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부터 외교위 수석위원으로 관계를 이어왔고 2009년 바이든이 부통령이 되자 부통령 안보보좌관에 임명됐다. 그는 2015에서 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며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2015년 10월 방한 회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심장은 한미동맹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부장관에 부임하자마자 북한의 2차례의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응해야 했다. 한미 단일 대우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촘촘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다. 그는 2016년 10월 방한 중 강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했는데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라앉는 배와 같은 운명에 처한 오바마 배에 가련한 탄식 소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경험 때문인지 그는 퇴임 후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는 지도부가 바뀔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한 포럼에서는 전임 정부에서는 일관된 대북 압박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한미 정부 간에 한치의 틈도 없었다며 새 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고 이는 미국 외교를 조금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미 CBS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은 오브 더 월드즈 워스트 타이어원즈이라고 2번이나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과 러브레터라 부르는 것을 교환하는 대통령을 가졌다며 김정은과 아무 준비 없이 3번의 무의미한 정상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기술은 김정은에게 유리한 도둑질 기술로 바뀌었다며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 미국 대통령과 세계 무대에서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했다. 또 그들을 달래려 동맹과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경제적 압박에 페달에서 발을 뗐다며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능력을 고도화한 지금 미국이 과거와 같은 매뉴얼로 대응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 평가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방치나 제재를 통해 대처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과 협상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 블링컨이 부장관 때와 달리 앞으로는 미국의 전 세계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5월 CBS 화상 대담에서 바이든 후보의 취임 후 첫 번째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 사태 대응일 것이며 백신 개발, 경기 회복 등에서 국제 공조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트럼프 시절 소원해진 전통적인 동맹 관계 회복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